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으면서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했던 그의 독특한 음악 세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통영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을 모시고 윤희상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해가 윤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라서 네. 통영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열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통영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예. 통영국제음악제, 윤희상 콩쿠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3월에 해야 될 저희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농사를 다 마쳤고요. 예. 9월 17일이 이제 선생님 탄생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특별히 다른 해 같으면 저희가 좀 쉬고 가는 시기인데 9월 달에 선생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 뭐 나름대로 분주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는 이제 윤희상 탄생 100주년의 분위기에 좀 들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래 프린지 행사는 봄에 행사를 했었었는데 네. 올해는 가을에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 프린지 행사라는 게 이제 메인 행사 주변을 이렇게 보강하는 행사의 성격이 짙은데요. 저희 이제 봄에 하던 그 국제음악제 기간에 하고 또 가을에 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는 이제 그냥 단순히 공연 위주로 하던 프린지 행사를 좀 지향하고 아무래도 이제 프린지라는 게 시민들이 좀 많이 동참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 공연은 매표를 해야 되고 좀 선택받은 분들이 오는 그런 행사라면 그래서 9월 달에 선생님 탄생을 좀 의미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9월에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는 올해가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이라서 조금 소감이나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윤희상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통영국제음악제가 뭐 이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윤희상 선생님 때문에 행사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음악 외적인 문제로 또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생일이라는 게 어쨌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쁘게 저희가 생일상을 좀 받아들여야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복잡다단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김정숙 여사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 김 여사님께서 윤희상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공수하셔가지고 그 묘소 앞에 다시 심으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 이제 사실은 뭐 저희 관계자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알 수는 있었죠. 이제. 근데 그게 사실 묘소로 간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일단 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난 뭐 그 한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한 개인의 명예로 보면. 온당치 못한 대접도 좀 받으시고 저희도 정치적으로 저희도 이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걸 그래도 이제 아주 따뜻한 그 일종의 퍼포먼스로 그렇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했고 특히 이제 통영에 가족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번 그 프린지 행사의 주제가 그 윤희상 선생님의 1980년대 작품인 밤이여 나누어라라는 그거를 선정을 한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프린지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예, 아까 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탄생 100주년을 조금 기념하는 의미로 또 프린지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제 작품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이여 나뉘어라는 그 넬리 작스라는 그 독일의 여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치의 핍박에 의해서 그 고국을 등지고 된 스웨덴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1966년인가요? 하여튼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시인이신데, 이분의 시를 이제 바탕으로 선생님이 작품을 쓰셨는데, 부인 이수자 여사님 표현에 의하면 작품을 쓰는 내내 우시면서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망명 작가, 결국 이제 윤희상 선생님도 나중에 망명의 형태를 띠셨으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입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 작품이 결국 이제 밤이라는 게 가지는 그런 어두움, 뭐 이렇게 칠흑같이 그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도 나뉘어가면서 새벽을 열어가는 어떤 새로운 그 여명을 향한 갈망, 뭐 이런 것들 중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표현해 보고자 선생님 작품명을 차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양한 행사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좀 그 풀어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속에 또 윤희상 선생님의 그 여러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전도 열린다죠. 그 사진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진전은 이제 윤희상 기념공원에서 야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내에 하면 아무래도 이게 문턱이 있어 보이니까 시민이나 뭐 관광객들이 아무나 오며 가며 보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이번에 아마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가족분들이 다시 사진 정리를 하시다가 그동안에 소개되지 않은 이제 사진들도 좀 내어놓자 해서 뭐 그런저런 이제 선생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진전 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열리는 기간? 9월 2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24일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저께 공연된 윤희상 탄생 100주년 음악회 그 주제가 윤희상을 기억하며였잖아요. 그 특별한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탄생일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니까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윤희상이라는 게 그 참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통영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은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윤희상 선생님으로부터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도 되었고 또 음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이제 위대한 음악가, 우리 고향 출신 통영 출신의 음악가를 중심으로 한번 시민들이 야외에 나와서 즐기기도 하고 선생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런 컨셉으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저기 음악회나 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기획한 것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통영시민 합창단하고 같이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어떤 그 계기나 또는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모집해서 나오려고. 그 사실은 저희가 2003년도에 윤희상 교가합창제라는 이제 아웃도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MBC가 주관을 하셨는데 뭐 특정 교가를 가지고 이게 뭐 행사가 되겠냐 했는데 아주 그 빅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동원하듯이 무대 위에 뭐 학교를 올리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준비를 해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무대 위에 퍼포먼스를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100주년이니까 백인의 시민합창단을 모아서 같이 무대 위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매우 타당하기에
저희가 이제 해서 그 네 번 정도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 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 국제음악재단하고 통영시민합창단이 같이 공연을 이제 준비해서 올렸는데 좀 의미가 서로에게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결국 이제 시민이라는 게 예. 이게 이제 각자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예. 또 뭐 특별한 방향성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또 100분 이상이 모이니까 예.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예. 그래서 단체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티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 그분들께서 디자인도 직접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새겨지는 글귀도 예. 참여하는 합창단 분 중에서 한 분이 또 직접 글을 쓰셔서 하기도 하고 예. 또 그렇게 어려운 곡이 아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어쨌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었으니까 고향의 봄, 예.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제 깊으셨으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이런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도 또 너무 간단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파트를 조금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합창의 묘미가 또 있습니다.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선율을 만들어가고 뭐 하는 과정들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예. 일방적으로 저희가 뭔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예. 같이 작업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공연을 본 사람한테 또는 거기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한테도 좀 의미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마감되고 나니까 예. 끼워달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그 민원성 전화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 프린지 행사 이외에도 17일부터 일주일간 다양한 그 행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 주제도 윤희상을 기획하며죠. 기억하며.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특별한 어떤 기획의 의도가 좀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프린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예. 그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네. 음악당 안에서 예. 일어나는 이제 클래식 공연이죠. 윤희상 선생님의 작품을 주로 들려드리는 예. 건데, 저희가 이제 17일 날, 일종의 그 옴니버스 형태라고 할까요? 예. 많은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네, 한 분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로 선생님 공연을 이제 연주를 하고, 그게 이제 해피 버스데이 윤희상입니다. 아, 예. 네, 17일은. 예. 그리고 이제 18일, 19일 해서 22일까지 예.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윤희상 주관으로 삼아서 일종의 작은 윤희상 페스티벌을 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공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보면 베를린에서 온 팀들도 계시고 외국에서 온 팀들도 계신데 첼리스트 그 고봉인 씨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분은 이제 저희 콩쿨 첫해 이제 준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하버드에서 분자 생물학도 하고 아주 재원이죠. 대단한. 예. 지금 예. 그런 이제 전공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도 예.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정명훈 선생하고 평양 가서 공연도 하고 아. 윤희상 곡에 관한 한 또 예. 선생님이 윤희상 선생님이 첼로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예. 첼로는 나의 분신이다 할 만큼 좋아하셨는데 그 첼로를 가지고 윤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해서 그 고봉인 씨 첼로 독주회를 특별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 22일 날 이제 저희가 TFO 예.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투어 가기 전에 하는 이제 통영에서 선보이고 자 우리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공연인데 그 공연도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또 추천할 만한 공연이 그 두 예, 그 두 개입니까? 공연을 제가 예. 그 가장 마지막에 공연하는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이 공연을 끝내고 유럽 투어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투어 가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뭐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는 아시아 투어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창원에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이 있고 뭐 진주에 진주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상설화된 오케스트라는 없고요. 예. 이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데 다국적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예.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예. 그 프로젝트 수행하고 나면 일단 또 다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지금 17개국에서 모인 편성은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45인조 악단입니다. 아우, 예, 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보쿰이라는 도시, 예. 하노버, 예. 함부르크, 예. 그다음에 체코의 브루노, 그다음 슬로바크의 브라티슬라바, 예. 오스트리아의 린츠 이렇게 총 6개 도시, 3개국 6개 도시를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2015년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통영이라는 도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전 세계와 음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활발하게 나가는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 더군다나 이제 윤희상 선생님은 유럽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활동하셨던 것으로 고향의 악단이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도 있고 예. 도시 정체성과도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사는 그 여러 우리나라 동포들은 좀 굉장히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G20 때 예, G20 때. 예. 그 함부르크에서 예. 그 엘프 피라몬이라고 요즘 예. 최근에 지어진 예. 최고의 공연장이죠. 1조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축비가. 아, 예. 예, 거기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예. 이미 매진이 2달 전에 되었습니다. 아, 예.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윤희생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통연 전체가 공연장이 된 그런 느낌인데요. 100주년 행사 이렇게 하시면서 소감 좀 듣고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 제가 학교 교사로 있다가 예.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벌써 이제 16, 17년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이 일을 할 때 이미 100주년을 의식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왕 시작했으니까 100주년은 마치고 예.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었고요. 아, 예. 예, 그게 일단 이루어져서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제 선생님 음악이 대중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호흡을 하거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또 그런 부분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이제 과제로 남겨서 우리 후배들이 좀 해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본부장님, 윤희상 선생님이 고향이 통영이라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언제까지 윤희상 선생님이 통영에 살으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78세로 예. 생을 마감하셨는데 예. 딱 그 반을 한국에서 사시고요. 예. 예, 절반을 유럽에서 사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40 가까이 되셔서 이제 유럽을 가셨는데 뭐 그게 중간중간 이제 뭐 부산 가서 사시기도 하고 서울서 사시기도 했는데 아마 뭐 통영을 기반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고 했던 거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서 계시고 서울서 예. 계시면서 그때 뭐 교통이 불편하셨으니까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통영을 왔다 갔다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저기 이렇게 보도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런가 보네요. 언제까지 통영에 사셨다 하는 거는. 통영에 이제 통영에 집이 있으니까 예. 예, 다녀가시고는 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제 30대쯤 해서는 주로 밖에 나가서 이제 예.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주로 있습니다. 통영과 부산과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했으면, 예. 그 유럽에서 윤희상 선생님 활동할 당시 20세기 중요 작곡가 56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살아계실 때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이렇게 그 선정도 되셨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선생님 음악적인 어떤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예, 되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한테 쓰는 수식어 중에 예. 동서양 음악의 매개자라든지 예. 뭐 동서양 음악을 잘 이렇게 조화시켰다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 뭐 이렇게 예. 대비를 해보면 뭐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서양 음악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 미, 솔 이렇게 예. 쌓아서 예. 소리가 풍성하게 울리도록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매우 정확하죠. 예. 피아노를 예를 들면 뭐 어린애가 피아노를 하도 못 치는 애가 가서 이렇게
라를 쳐도 라 하고 날 거고 예. 백근호 선생님 같은 분이 가서 쳐도 한 음만 소리 낼 때는 똑같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이제 동양 음악이나 우리 음악의 특징은 수평적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요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기다 이제 녹여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음과 한 음 사이에 많은 그런 미분적인 예. 또 어떤 생명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뭐라 일종의 애드립 같은 느낌 예. 예. 그런 것들을 장자에게 이제 다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서양 음악과의 차이인데 예. 그런 것들을 서양 음악 악기로 서양 음악 어법에 맞게끔 잘 접목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첼로를 통해서 음악에 입문하셨고 예. 또 첼로를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좋아했던 악기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첼로에 이제 이렇게 기법 중에 뭐 글리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우리 동양 음악이라든지 우리 악기 뭐 여러분 가야금 같은 데 있는 농형 기법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표현도 해내실 수 있고 예. 또 플룻이나 뭐 클라리넷이나 이런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필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예. 이런 소리들을 이제 잘 접목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유럽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에 예. 이제 일종의 그 음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면 교착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떤 이점상 예. 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우후죽순 이것이 방향이다라고 할 때 예.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내세운 그런 그 주요 음향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응축해내면 우리 음악이 가진 그런 어떤 음향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일단 그 아방가르도의 어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예. 것들을 해결해내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그런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매우 충격적이고 예. 파격적이어서 그런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본부장님, 그러면 윤희상 선생님이 어떤 계기로 독일에 체류하시게 되셨나요? 1956년도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성북구에 사셨거든요. 예, 서울에. 성북구,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그 당시에 그 고려대학교가 성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이 작사를 하고 예. 윤희상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예. 고려대학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예. 새 교과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이광수 선생, 준원 선생님 작사로 돼 있었는데 예. 아마 뭐 친일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 이제 거기서 계시면서 56년도에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 문화상을 받으시니까 이제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예. 상금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부인의 뭐랄까 이제 부인과 협의해서 예. 공부를 하러 가겠다 하니까 우리 이수야 여사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처음에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서로 문화가 조금 안 맞았던지 해서 1년쯤 후에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에 정착을 해서 베를린 음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예. 이후에 이제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이제 세계적인 현대음악제인데 예. 거기 가셔서 이제 7악기를 위한 음악이라는 작품으로 출세곡을 쓰시죠. 예. 쓰시고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백남준 선생도 작곡가였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1959년 제가 그 다름슈타트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예. 한 1시간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데요. 그 1959년 다름슈타트라는 그 시 공간은 예. 우리 문화사에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 윤희상은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작곡가로 성공을 하게 되고 예. 백남준은 작곡가로 실패를 합니다. 예. 네, 실패를 한 덕분에 전위 예술가로 이제 전향하는 바람에 또 세계적인 전위 예술가가 됐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독일은 유학으로 가서 체류하시게 되셨네요. 예. 그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위대한 세계적인 음악가지만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생을 그냥 고국이 아닌 독일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마 동베를린 공작 사건이죠. 예.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제 이게 뭐 보는 시각 따라서 그렇죠. 다 다르실 텐데 이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예. 67년도에 있었는데요. 63년도에 이제 윤희상 선생님이 평양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저희가 조금 이해하는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게 예. 윤희상 선생님이 머무르고 공부하고 예. 그 당시 이제 교수로 재직했던 그 베를린이라는 공간은 매우 독특한 공간인 거죠. 동서가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 있지만 동독 안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위험한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남의 영토 안에 예.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분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분단 상황은 이제 많이 달랐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동서독 간에 예. 동베를린, 서베를린 분들이 이렇게 자유 왕래도 가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처럼 통신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예. 뭐 국내 상황을 잘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사실 뭐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뭐 80년대 후반에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거기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잣대로 뭐 국보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잣대를 대면 저는 그건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선생님은 이제 일생에 화두가 계셨어요. 예. 그 사신도라고 하는 고구려 강서대묘에 있는 그 내 그림이 예. 있었죠. 그래서 그 그림이 선생님에게 음악적 영감을 이렇게 주는 그림인데 예. 이걸 이제 보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했고요. 예. 이게 도록으로만 보다가 예. 실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친구가 최상한이라고 통영분이 한 분 어릴 때 같이 음악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은 월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우연찮게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도 한번 볼 겸 해서 이제 다녀오게 됐죠. 예. 이제 그게 뭐 정말 우리가 냉혹하게 따져서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뭐 예. 하더라도 뭐그 정도 선에서 그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 당시 부정선거를 좀 막기 위해서 예. 대규모의 뭔가가 필요했고 저희는 그런 걸 많이 또 봤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량한 예술가들을 비롯해서 140명 되는 분들을 간첩으로 엮어서 이제 간첩단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94년도인가요? 예. 2004년도에 그 과거사 진상위에서 이제 뭐 포괄적으로 예. 국가에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윤희상 선생님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동베를린 사건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예. 엮이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사형을 구형받고 또 나중에 15년형까지 감형이 되었습니다만은 예. 서방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 이제 압박을 가했죠. 예. 예, 좀 빨리 풀어라. 예. 예. 그래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때만 해도 국력도 약하고 예. 이제 방면을 하니까 윤희상 선생님이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 부문장님 그 동베를린 사건 이후에 윤희상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까? 음악에 있어서. 뭐 독일 예. 가셔서도 뭐 예전하고 크게 다름없이 예. 작품 활동 하셨는데 80년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그걸 저희는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걸 TV로 보거나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예.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예. 이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예. 같은 민족끼리 또 그 군인이 이렇게 예. 막 민간인을 죽이기도 예. 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참을 수 없는 이제 분노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광주의 영혼이라든지 화염 속의 천사라든지 예. 뭐 이런 현실 참여적인 곡들을 쓰게 되는 게 좀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고향은 그리워하긴 하지만 윤희상 선생님께서도 통영을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작품에 혹시 녹아나거나 또는 뭐
그 그리워하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예전에 예. 제가 이제 교류하던 많은 음악인들 중에서도 예. 제가 통영 사람이라고 이제 예. 전화 오셔서 통영에 물 흙을 좀 구해달라 아, 예. 이러신 분들이 계셨죠.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갈 때 예. 소문이 이제 윤희상 선생님을 좀 만나보려면 예. 또 만나서 좋은 분위기가 되려면 예. 통영에 있는 뭔가를 좀 돌이라도 하나 가지고 예. 가서 해야 이게 대화도 되고 너무너무 막 애기처럼 좋아하신다. 예.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선생님이 고향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는 건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 같고요. 또 자택에도 보면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예. 그 연못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예. 늘 그 쉬시면서도 이제 나라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침대 머리맡에는 그 60년도 통영항을 아, 예. 예,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 독일 거실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예. 통영에서 그 낮은 삼천장을 예.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예. 통영 냄새가 물씬 풍기게끔 그 해놓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따님도 아드님도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쓰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뭐 거의 독일 분이나 또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너무너무 그 리얼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릴 때 자녀 교육도 예. 그런데 아주 그런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보 문장님,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음악의 거장이기도 하지만, 일반 이런 관객들이나 평민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좀 뭐라 그래, 음악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혹시 본부장님 보시기에 왜 그럴까? 뭐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좀 전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뭐 정치적인 어떤 부침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념적으로 이렇게 좀 갈라진 분들이 그 극단적인 표현들을 해서 가깝게 하기가 좀 예, 힘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옹호하기도 하고 어떤 예,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아주 매우 이제 혐오하기도 하고 예. 이런 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분으로 지금 인식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음악이 사실은 이제 윤희상 선생님 음악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음악대학의 작곡가 교수님들 음악은 다 그냥 지금 들려드리면 예. 웬만한 분들은 뭐 저 앉았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다 일어서실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당장은 친숙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 저희가 이제 늘 지나간 음악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처음에 힙합 들을 때만 해도 얼마나 생소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익숙해지듯이 예. 새로운 음악은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이제 나와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음악의 중심에 윤희상 선생님이 계시고 예. 음악인들의 존경을 받고 어떤 큰 방향으로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좀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저희가 그쪽으로 좀 익숙해지면 예. 아마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영분들은 지금 많이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계속 들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윤희상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 앞에 붙는 여러 수식어들 중에 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민족주의자. 예. 선생님이 나는 민족주의자라고 뭐 물론 저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 예. 하셨고 또 평화주의자. 예.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한편에서는 또 뭐 종북으로 몰기도 하고 예. 이렇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선생님 직접이 말씀하시면 나에게는 그 남도 북도 다 하나의 조국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구분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예. 참 이 아이러니한데 지금 경계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양과 동양의 경계인, 남과 북의 경계인. 예. 그러면 가운데서 어정쩡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 언젠가는 역할에 따라서는 모두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걸 이렇게 제가 보고 처음에 참 의아한 게
제목 자체가 무슨 바라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불교적인 색채가 물씬 나는 곡들을 또 작곡을 하셨어요. 예. 그런 반면에 초기 선생님이 이제 작곡하셨던 거는 아까 제가 동양음악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생명의 어떤 생성부터 소멸을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교적인 사상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것도 물씬 들어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주는 나의 목자신이 같은 기독교 곡도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도대체 이분은 종교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셨던 분인가.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구분이 별로 없으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자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사모님께 허락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 민족주의자라는 건 또 한정적인 수식인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100년 후에 어떻게 또 해석될지도 모르겠고요. 평화주의자는 여전히 유효하겠죠. 그렇지만 오픈 마인드라는 의미로 다원주의자라는 거는 뭐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누군가가 소통하고 누군가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소통 하는데 오픈되어 있는 사람 이상 소통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우리 뭐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혹시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다원주의자 윤희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많은 것들이 접근하는데 장애가 제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조국을 사랑했고 통일을 염원하신 그다음에 평화주의자 겸 다원주의자인 윤희상 선생님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기억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상 선생님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90년도 초반에 이제 그 당시 객석이라는 그 잡지죠. 잡지가 있죠, 음악 잡지. 주로 오디오 클래식 하시는 예, 분들 잡지인데 그분들이 이제 예언문화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생님 인터뷰도 좀 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기획 기사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북 합동 음악회 같은 것도 기획도 하시고 해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YS 정부 때 아닙니까? 94년도에 그래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져서 고향으로 이제 오실 뻔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못 오시고 이듬해 95년도에 이제 11월 3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이제 한동안 잊혀져 가는 듯 했는데 저희 통영 입장에서 보면 99년도에 윤희상 가곡의 밤이라는 행사를 이제 5월 26일 날 했습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되고 2000년도에 윤희상 선생님을 소재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들이 있어서 통영 현대음악제라는 것을 2월 달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 그 뉴 밀레니엄이라고 한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을 열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윤희상이 우리 음악인들이나 특히 통영 시민들에게 뭔가 해금되는 분위기가 이제 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최근에 들어서 통영에서는 이제 윤희상 이름 찾기가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나요? 통영에 이제 저희 그 통영국제음악제 스포트저가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모임인데 그 황금파도라고. 이름도 좋네요. 2004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윤희상 기념관 저희들은 뭐 예전부터 윤희상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도천 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이름을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됐으니까 좀 되찾아 드리자. 그래서 청원을 통영시 의회에다가 했고 의회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행정 집행부에다가 넘겨놓은 상태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차제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좀 명칭 문제 때문에 그 여러 매체에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영국제음악
음악제라는 명칭이 원래 윤희상 음악제였는데 통영국제음악제로 바뀌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뭐 통영시에서 흔적을 일부러 지우고 있다라고도 하시는데, 예. 저는 그 당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예. 보통 그 음악 축제에는 도시명을 따는 게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에 대부분 보시면 뭐 그 유명한 모차르트나 카라얀의 고향 짤즈부르크도 그 모차르트 음악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짤즈부르크 음악제, 예. 뭐 루체른 음악제, 바이로이트 음악제 이렇게 다 도시명을 따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장명할 때도 그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자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윤희상 음악제라는 걸 달아본 적이 없고요. 예. 단지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처음에 경남 국제음악 콩쿠르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 이름을 달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유네스코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제 기구에 이제 가입이 되니까 예. 뭐 가족들이나 주변 관객들이 다 이제는 선생님 이름을 달고 가도 될 만큼 이제 신뢰가 생겼다. 예. 해서 저희가 여러 절차를 밟고 예. 2008년도 제가 그 그루지아라는 데 조지아죠. 예. 트빌리시에 가서 직접 만장일치로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나 쇼팽 콩쿠르 같은 해원사들로부터 예.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로 바꾸었습니다. 아, 예. 이 두 개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쇼팽 콩쿠르라든지 다 사람 이름을 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도천 테마파크는 당연히 기념관인데 사람 이름이 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념관 예. 달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음악당이 지금 조금은 뭐 좀 유보적인 상태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국제음악당이 오르냐, 예. 윤희상 음악당이 오르냐 이런데 이건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또 사례를 봐도 예. 도시명을 따는 경우도 있고 무슨 카네기 홀이라든지 뭐 그리고 홀이라든지 이제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도 흔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시민들 중지를 모아서 이름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유보를 시켰다고 제가 듣고 있고, 예. 그래서 명칭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좀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이외에도 그 통영에는 윤희상 선생님의 흔적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예를 들면 남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묻혀버렸거든요. 혹시 네. 그런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선생님의 흔적이 뭐 이렇게 예. 묻혔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일부 예. 보도에 그렇게 나오는데, 예. 뭐 제가 시에서 하는 행정을 꼭 대변해서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냉정하게 봐도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유품들이나 예. 또 악보 같은 것들도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예. 지금 기념관에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윤희상 선생님과 관련한 흔적들은 지금 다 통영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예. 예. 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음악적 업적을 저희가 지금 16년째 중간에 끊김없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나 그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저희는 성장시켜 왔고요. 단지 뭐 선생님이 통영에 계셨을 때 예. 보통 이제 인물 콘텐츠들을 다룰 때 보면 뭐 생가트라든지 무슨 예. 학교를 다녔던 길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삶의 예. 흔적들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생가트만 해도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 서너 군데 정도를 어릴 때 이렇게 이사를 다니셔서 그 동네에서만 예. 해서 어디를 이제 특정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 윤희상 기념공원을 조성할 때 예. 포괄적으로 그래서 조성을 한 겁니다. 아, 예. 했고 베를린에 있는 선생님 자택을 예. 뭐 그대로 다 옮겨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예. 축소를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건축 양식을 맞추어서 지금 그 공간에 옮겨놓고 예. 저희가 지금 그 선생님 독일집의 거실 같은 것도 예.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어려운 중에도
나름대로 선생님을 잘 모시려고 예.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윤희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좀 주목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국에 예. 그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부지 앤 혹스라고. 예. 그 출판사에서 이제 재작년에 포스터가 예. 하나 나왔어요. 예.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예. 거기에 보면 아쉽네요. 예. 예, 100주년 관련한 그 대작곡가 세 사람을 프로모션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본 아이넴이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작곡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레너드 번스타인이 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희상 선생님이 있고, 예. 근데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한 살 그 형님이죠. 예. 17년 이렇게 밑에 보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18년생이라서 내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세 분을 위대한 음악가의 탄생 100주년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해놓은 걸 보면, 예. 그런 이제 세계 굴지의 그 음악 출판사에서도 예. 선생님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예.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도 선생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히 아마 이 시기에는 예. 그런 음악회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악단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예. 지금 17일 날 9월 17일 선생님 탄신일이죠. 예. 베를린에 가서 또 선생님 곡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정부하고 좀 불편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네, 일본에는 한 뭐 의미 있는 분들이 한 12분 정도 일본의 그 현대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장들이 있으신데, 예. 그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자기 선생님이니까 예. 또 각자의 영역에서 선생님 기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윤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 김정유 여사가 묘소를 참배하고 그래서 조금 주목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와 덧붙여서 그 윤희상 선생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이제 음악 외적인 부분까지 예. 커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16년 세월 동안 이제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이건 확실하게 저희가 시간이나 역사의 판단에 조금 맡겨야 되겠다. 대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윤희상 선생님 사업을 어쨌든 음악 중심이긴 하지만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럴 땐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견지할 일은 선생님 음악도 예.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접근이 안 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과 음악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세련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있는 부분들은 또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윤희상 평화재단이라는 또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있죠. 예. 그 재단은 이제 선생님을 어떤 경계인으로서 윤희상 남북 교류 사업에서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재단과 좀 서로 특화해서 나누어서 일할 건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이제 협력도 하고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제일 급선무는 이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본부장님과 함께 그 윤희상 선생님 음악을 기리는 통역국제음악재단의 이제 다양한 행사나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 윤희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있으면 끝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이제 누가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예. 어느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술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존중해 준 역사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한번 그 질문을 던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곰곰이 그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예술가를 존중했던 시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어떻게 부속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액세서리처럼 다루어졌던 것이 훨씬 많았고, 늘 보면 이제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인물들이었는데, 윤희상 선생이 이제 서양에 가서 이룬 성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를 뭐 자가 발전해서 뭐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OECD 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문화 선진국이 되고 좀 제가 아까도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일비하고 어떤 주의 주장에 뭐 정치권을 보면 사실 좀 어떨 때 뭐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성숙되고 영향이 강화되면 저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쌓아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일단 이런 성과가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또 존중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이루어진다면 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몇십 년을 통해서 우리 고향이 있는 남쪽 저 중부 못 밟고 시원하게 가서 배를 타고 쭉 가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지척의 고향을 보고 그냥 돌아오고 빙빙 돌았어요. 고국을 떠난 뒤로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윤희상 선생. 생전에 그는 음악계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독일에서 각별한 영예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인 통영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해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